안녕하십니까, 성재현입니다. 오늘은 자연지에서 떡밥을 활용한 집어낚시를 하기 위해서 작은 소리지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한 3, 4천 평 정도 되는 조그만 소리지인데 외부에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고 현지 분들만 아름아름 찾아와서 손맛을 보시는 아담한 소리지입니다. 이 하류권에 이렇게 연밭이 잘 형성되어 있는데 떡붕어하고 토종붕어가 아마 떡붕어가 한 7대3 비율로 많이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짧은 데를 활용한 집중적인 집어를 통해서 이곳에 서식하는 토종붕어와 떡붕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떡밥을 준비해 볼 건데요. 오늘은 짧은데 지금 2.4칸 두 대만 펼쳤는데 짧은데 두 대를 활용한 집중적인 집어낚시를 할 겁니다. 오히려 양어장보다도 더 짧은 데로 해서 더 빠른 낚시를 할 거기 때문에 잘 풀리는 그런 떡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입질용 미끼와 집어용 미끼를 준비할 건데 둘 다 잘 풀어지도록, 먼저 입질용 미끼는 원래 양어장 낚시하는 대로 그 국산 그루텐 삼합인데 딸기 그루텐 양어장에서는 50, 50, 100을 했었습니다. 근데 더 잘 풀어지게 하기 위해서 50, 50 거기에 포테이토를 원래 100인데 200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50, 50, 200, 300cc에 물을 300cc 넣는 방식으로 그래서 넣고 바로 챔질해도 바로 풀어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자연지에 와서 제가 낚시를 할 때는 신장떡밥 위주, 신장떡밥에 어분 보리를 섞는 곡물 떡밥 위주로 하는데 여기는 떡붕어가 많습니다. 한 70% 정도 떡붕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 포테이토, 감자가루 위주로 되겠습니다. 대신 아까 입질용 미끼 요것도 잘 풀어주도록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건 집어제라서 더 잘 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 밀키그루텐 한 봉에 이 포테이토 감자가루를 300cc 넣는 방향으로 요거를 약 100cc로 본다면 100cc에 300cc니까 약 400cc입니다. 요 400cc에 물도 똑같이 1대1로 400cc를 넣는 방식으로 잘 풀어지게 배합을 해보겠습니다. 연밭, 이 하류권이 연밭인데요. 연밭 한가운데 어떤 분이 작업해 놓은 곳에 지금 2사대 두 대를 폈습니다. 짧은 데 두 대로 집어낚시를 할 건데 지금 한 10cm 정도 나오게 4목, 5목 정도 나오게 대충 던져 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찌맞춤 확인을 할 건데, 찌맞춤 확인, 지금 찌가 낫존형 찌입니다. 동탑2. 저건 이제 케미꼬지가 없는, 낙케미를 못 꼽는 낫존형 찌인데, 오늘은 평상시 같이 그냥 1박 2일 낚시, 밤낚시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낮낚시 위주로 할 거기 때문에 낫존형 찌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 낫존형 찌는 이 케미 꼬지와 케미 꼽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케미 없이 위에 끝에 한 마디 요 부분만 찌 돋보기, 돋보기라고 하는데 이게 한 마디가 좀 굵거든요. 그래서 요 돋보기를 빨간색 부분을 케미 꼬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찌맞춤 할 때, 예민한 찌 맞을 때 여기 반마디 정도에 맞춰서 쇠링 하나 달아서 딸깍 떨어지게 이렇게 맞추든지, 천천히 내려가서 이렇게 되게, 요걸 케미 꼬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내려가서 딸깍 떨어지게 이렇게 맞추면 되니까, 이렇게 됐는지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더 내려간다면 링을 빼주시면 되고, 만약에 안 내려가면 추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확인을 해보고, 이 다른 곳에서 했다든지 또는 수저찜 맞춤을 해왔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낚시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10cm 정도 나오게 대충 찌맞춤을 했기 때문에, 수심 측정을 했기 때문에 한 4, 50cm 정도 찌를 내려서 던져 보겠습니다. 요거는 다른 곳에서 낚시를 하다 온 거기 때문에 거의 맞을 겁니다, 아마. 천천히 내려가서 딸깍 하는 정도, 돋보기만 나오는 상태, 저 정도면 맞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찌만 조금 올려서 그 돋보기 밑에 한 마디나 두 마디 정도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바늘 달아서 떡밥 달고 실제로 던졌을 때 이 정도 나오게 찌 높이를 조정해서 낚시하시면 됩니다. 입질 입질. 하나 달았습니다. 토종이네. 지금 연밭 안에 누가 이렇게 작업해 놓은 자리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보통 해보면 이 연밭 안에서 할 때는 블루길이 제일 먼저 덤빕니다. 그 다음에 저 맨바닥에서 할 때는 참붕어, 조그만 피라미가 있는 참붕어가 먼저 덤비고, 그 다음에 토종붕어 조그만 것이 덤비고, 그 다음에 이제 떡붕어는 좀 씨알이 큽니다. 그래서 월척급으로 주로 낚이는데 순서가 대부분 그런데, 지금 여기는 블루길이 없네요. 오늘은 이상하게 1시간 정도 제가 집어를 한 거거든요. 꾸준히 집어 했는데 지금 첫 수로 토종붕어가 낚였습니다. 크지나 요게 조금 큰 거에 속합니다. 이 정도 되면. 요거보다 평균 씨알은 5치, 6치가 많은데 오늘 첫 수는 조금 큰 게 잡혔습니다. 얘가 지금 바닥 상태가 조금 안 좋았었습니다. 좀 전까지 연줄기 그 제거를 했는데 남아 있어서 던질 때마다 찌높이가 막 달라져 갖고 불편했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정한 그 바닥이 좀 깨끗한 곳을 찾았거든요. 이제 그곳에만 정확히 던지면 또 어느 정도 제가 1시간 이상 집어를 했기 때문에 입질을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거요. 야, 입질 약하네.
물고 있는 건데 조금 더 올리면 채겠습니다. 올리다 마네. 야, 일치, 입질이 진짜 약하네. 떡이다. 기다리던 떡붕어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월척은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여기서 나오는 평균 씨알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마치 오전 시간 같지요? 안개 낀 오전 시간 같은데 지금 점심 먹은 지가 한참 오래됐습니다. 지금 2시가 넘은 시간대입니다. 지금 앞에 지금 산인지 하늘인지 구분도 안 되는데 저게 안개가 아니라 미세먼지입니다. 초미세먼지. 그래서 요즘 미세먼지가 심해서 마치 안개 낀 것처럼 저렇게 돼 있는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입니다. 지금 아주 매우 나쁜 상태인데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사실은 외부 활동을 안 하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낚시도 그런데 다음 주, 그러니까 오늘 밤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내일부터는 바람이 아주 거의 7, 8m로 심하게 불고 기온도 급강하고 그래서 낚시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급하게 오늘 내려왔습니다. 여기도 제가 와보면 평일에는 한 2~3분 정도 계시고 주말이라 하더라도 5명이나 6명 정도 그 정도 오시는 게 대부분인데 일반적인데 오늘은 여기도 4분 건너편에도 계시고 이쪽에도 한 5~6분 10분 이상이 계십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많지 않은데 또 입질 오네요. 예, 내일부터 아까도 저쪽 분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내일부터 엄청 추워진다. 그래서 오늘 왔다라고 하시던데 그래서 오늘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같은 경우도 오늘 10시나 11시부터 비가 예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입질도 좀 약하고 또 그래서 어차피 밤낚시 늦게까지 못하니까 낮낚시 위주로 하고 밤낚시를 하더라도 초저녁까지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입질이 좀 약한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떡붕어 같은 경우는 이런 날씨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 정도 평균 씨알이 8치, 9치 뭐 이렇게 되면 바닥 낚시를 하더라도 씨를 잘 올리는데 이렇게 저기압인 상태, 비 오기 직전에는 입질이 약한 경우도 있으니까 그때는 내림 낚시다 생각하고 그냥 2대밖에 안 폈으니까 작은 입질도 바로바로 챔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입질인 것 같네요. 입질, 입질. 입질. 오, 또 떡인 것 같다. 오, 힘세네. 이것도 떡입니다. 한 마리 나오고 나니까 또 바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작네요. 떡붕어입니다. 떡붕어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나온 것만 한 9시급이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좀 작은 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그때그때 좀 다르긴 한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조금 뭔가 저기압이라 그런지 평상시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채비 설명도 안 한 것 같은데 낚싯대는 일단 이 오른쪽은 굿바디고요. 왼쪽 거는 굿바디 히트입니다. 둘 다 2.4칸대 2대를 펴고 있고 짧은 대로 지금 집어낚시를 하고 있고 또 집어낚시를 하기 위해서 자연지지만 이 채비나 찌 전부 다 양어장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찌는 롱탑2 낫전형찌, 케미코지 없는 낫전형찌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줄은 1호줄입니다. 1호줄인데 이 줄은 아직 시판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좀 특이한 줄인데 모노줄하고 카본줄 중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줄을 보통 세미 프로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의 세미 프로팅은 대부분 모노줄을 세미 프로팅이라고 말을 많이 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로 진정한 세미 프로팅입니다. 비중이 모노줄이 1.1이고 카본이 한 1.7 된다면 요거는 1.36, 기존의 모노줄과 카본줄의 딱 중간입니다. 잘라서 물에 넣어보면 내려가는 속도가, 가라앉는 속도가 카본하고 모노줄의 딱 중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던 줄이 나왔는데, 이건 제가 한 3개월째 지금 쓰고 있거든요. 보기에는 카본줄처럼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카본줄과 모노줄의 딱 중간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이름은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1호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목줄은 데크론 2호, 수입벨은 이게 3호인데 0.5g입니다. 0.5g. 그 다음에 바늘은 무민을 6호를 짝바늘로 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양어장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주 대상어가 토종붕어보다는 떡붕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끼를 작게 달면 블루길이 먼저 덤빕니다. 그래서 블루길들이 잘 먹지 못하도록 크게 달고 있습니다. 왼쪽 게 올라오네. 오랜만에 나왔는데 밑에 턱에 걸려서 나왔습니다. 정상적인 입질이 아니네요. 아까 한 2시 반부터 3시까지 4마리가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집어가 됐다 생각을 해서 조금 기다리는 낚시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떡붕어가 빠졌습니다. 떡붕어 같은 경우는 집어가 잘 되는 어종인데, 계속 입질이 오더라도 계속 빠른 템포로 집어를 하면서 잡아내야 되는데, 계속 입질이 오니까 좀 기다리다 보니까 집어가 흐트러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계속 집어를 하고 있는데, 좀부터 꼼지락거리는 게 다시 나타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정상적으로 올리지는 못했고, 밥 갈아주려고 챘는데 옆에 있다가 걸린 것 같습니다. 다시 떡붕어는 집어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떡붕어들이 입질도 약하지만 전체적으로 씨알이 아주 작은 씨알들이 낚이고 있습니다. 입질.
저녁 때 되니까 입질이 조금 살아나는 듯한데 조금만 더 해보고 이제 그 밤케미를 달 수 있는 케미꽂이가 있는 일반주로 바꿔서 밤낚시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잡았어. 이거 저것도 올라왔는데. 요거 끌어내는 중에 왼쪽 것도 올라왔는데 파천질이 됐습니다. 찌하고 채비 바꾸려고 하니까 막 입질이 오네요. 오늘은 다 고만고만합니다. 이제 낮 전용찌를 쓰고 있기 때문에 낮에 저 낮 전용찌에는 케미를 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밤낚시를 하려면 케미꽂이가 있는 찌로 바꿔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하려면 물론 서치를 비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서치 같은 경우는 반대편에 누가 있으면 방해가 되니까 찌를 바꾸고 채비를 바꿔서 일반찌로 케미를 꼽아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방법은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치를 비추는 방법, 요 찌를 그대로 쓰면서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케미를 쓰려고 한다라고 하면 낚싯대를 걷고 다른 낚싯대, 똑같은데 이왕이면 이 집어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또 바닥도 확인된 상태니까 같은 칸수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낚싯대 여유가 있다면. 그래서 같은 이걸 걷고 2.4칸대를 다른 낚싯대를 펴서 케미꽂이가 있는 거를 그대로 쓰시면 좋고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만약에 같은 낚싯대가 충분히 여분이 없다라고 하면 이 낚싯대를 그대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러려면 여벌의 채비를 이런 식으로 대롱에 줄감개를 이렇게 아래 의뢰해서 이렇게 찌맞춤까지 해가지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빼내 가지고 그 무매듭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기면 빠지거든요. 그래서 저걸 딴 데다 대롱에 감아 놓고 요거를 그대로 대에 감아서 수심만 맞춰 가지고 낚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이 원줄 그대로 활용하면서 찌하고 채비를 빼내고 이 찌맞춤 되어 있는 거, 이 찌하고 이 채비만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차피 원줄이나 찌고무, 또 핑크립 이런 게 똑같다라고 하면 찌하고 채비만 바꾸더라도 찌맞춤에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방법, 그 찌하고 채비만 바꾸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당백 2, 하나는 소자, 지금 짧은 데니까, 또 하나는 중자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핑크립 밑에까지만, 여기까지만 그대로 빼면 됩니다. 핑크립은 바늘 고정하는 이 목줄에 고정해 놓으면 됩니다. 고무에 이렇게 고정을 해서 그대로 놓으면 됩니다. 찌를 빼고요. 그래서 찌 바꾸고, 두 개 찌 길이가 같다면 수심도 똑같을 텐데 대부분 찌는 길이가 조금씩 차이가 나니까 그건 실제로 던져보고 수심을 조정해 주면 됩니다. 거의 맞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바늘 빼고 찌맞춤 확인을 해보고 낚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내려가서 딸깍 닿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냥 하셔도 됩니다. 수심만 맞추고 바늘 달고 낚시 시작하겠습니다. 왼쪽 것도 똑같은 과정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법 크네. 찌하고 채비 바꾸고 나서 떡붕어인데 제법 큰 게 나왔습니다. 밤에도 공사를 계속하네. 입질. 저녁 때 되면서부터 입질이 좋아졌습니다. 저기 입질이요. 많이 올리진 않지만 아주 이쁘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제 방 밑에서 포크레인이 공사하고 있거든요. 소리는 크게 문제가 아닌데 이게 지금 땅 파는 작업이라 진동이 바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동은 붕어들한테 굉장히 위협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낚시 방해가 될 줄 알았는데 여기 붕어들은 크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집어가 되니까 바로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양쪽 다 올라왔는데 둘 다 재밌어. 이렇게 떡붕어는 특징이 주걱턱입니다. 우리가 주걱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는 아랫입술이 조금 더 깁니다. 윗입술이 좀 짧기 때문에 우리 챔질하면 윗입술에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윗입술이 짧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헛챔질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입이 조금 더 크고요. 같은 체구의 토종붕어에 비해서. 그 다음에 먹었다 뱉었다를 자주 합니다. 이제 그런 원인 때문인지 헛챔질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분들이 헛챔질 나오면 너무 빨리 쳤다 생각하고 더 기다리지 않습니까? 완전히 먹을 때까지. 근데 반대로 가셔야 됩니다. 토종붕어도 마찬가지고 떡붕어도 마찬가지고, 헛챔질이 나온다는 얘기는 먹었다 뱉은 다음에 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 템포 빨리 채주시면 다 윗입술에 걸립니다. 입질! 토종 같다. 떡이네. 떡붕어는 보통 이렇게 끌려올 때 물을 뱉으면서 옵니다. 그거를 뭐 침 뱉는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떡붕어는 그렇지 않고 와서 순간적으로 토종붕어인가 했는데 이것도 떡붕어입니다. 밥 달 때 미리 이렇게 환을 지어 놓으면 시간 날 때 이런 식으로, 중층 낚시도 마찬가지고 바닥 낚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염소똥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시간 날 때 환을 지어 놓으면 떡밥을 빨리 달 수가 있습니다. 이야, 약하네. 좀 전까지는 끼올림이 좋았는데 또 바뀌었습니다. 올리다 말고 그래서 살짝 올리는 거 쳤더니 나왔습니다. 입질이 항상 바뀌니까 입질이 약할 때는 작은 입질도 챔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어가 조금 덜 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몇 번 더 집어를 하겠습니다. 오, 왔다. 밥 갈아주려고 챘는데
여기 밑에 이렇게 걸렸습니다. 옆에 있다가 떡붕어인데 이건 정상적인 챔빌로 잡은 게 아니라 옆에 있다가 걸린 경우입니다. 입질. 이번에도 떡붕어입니다. 웬만큼 밤에도 잡았으니까 이제 한 2마리만 더 잡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입질. 어이구, 힘쓴다. 떡붕어도 이렇게 월척급 정도만 되면 이렇게 힘을 씁니다. 자, 근데 토종이네요. 주로 떡붕어가 나와서 떡붕어인 줄 알았더니 토종입니다. 좀 다르죠? 아주 힘쓰는 잘생긴 연밭에서 나온 토종붕어입니다. 첫수로 토종붕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한 서너 마리 잡은 것 같습니다. 전부 떡붕어만 주로 나왔는데 지금 10몇 번째 만에 토종붕어가 나왔습니다. 이쁘네요. 입질. 야, 엉켜버렸네. 야야, 왜 이렇게 힘을 쓰냐? 떡붕어인데 막 힘을 쓰네요. 옆에 거를 엉켰습니다. 떡붕어입니다. 입질. 입질. 마지막 붕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붕어인데 씨알이 제법 괜찮습니다. 원래는 촬영 계획이 없었는데 오늘 밤부터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해서 내일부터는 기온이 영하로 급강하고 또 바람도 일주일 내내 많이 분다고 그래서 급하게 내려왔는데 오늘이 일요일입니다. 네, 급하게 왔는데 오후 낚시하고 밤 낚시 통해서 꽤 손맛을 많이 봐서 짧은데 2대 가지고 토종붕어 2마리, 네, 떡붕어 한 15마리 정도 잡은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지부에서 잡았는데 오늘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한 2가지 정도 됩니다. 하나는 이제 낚시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 주로 양어장 낚시 위주로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누가 친구가 자연제 낚시 한번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양어장 위주로 하기 때문에 낚싯대도 몇 개 없고 자연제에 가면 보통 막 10대씩 이렇게 다대편성해서 하던데 그러려면 낚싯대도 많아야 되고 받침틀도 있어야 10단 이상이 있어야 되고 받침대 또 발판이나 뭐 대자 이런 장비가 다 있어야 되는데 나는 양어장 채비하고 낚싯대도 몇 개 없다 이렇게 겁먹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자연제 낚시는 이렇게 저도 오늘 2.4칸 이 짧은데 2대 갖고 집어하는 낚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어장 장비만 갖고 있는 분들도 이제 바닥에 장애물만 없으면 양어장 채비, 양어장대로도 충분히 우리 토종붕어나 이렇게 떡붕어 낚시 지부에서 낚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어장 장비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겁먹지 마시고 나오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 고향집에 간다든지 또는 뭐 처갓집에 갔다든지 했을 때 가까운 곳에 저수지가 예쁜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는 주로 떡붕어가 많다. 떡붕어는 주로 내림이나 중층 낚시를 통해서 잡는다고 하던데 나는 올림 낚시밖에 못 하는데 장비도 없고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중층을 그럼 못하지 않느냐. 굳이 중층을 않더라도 이렇게 바닥 낚시로도 집어를 통해서 충분히 떡붕어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양어장 채비는 양어장에서만 할 수 있고 떡붕어는 뭐 중층을 통해서만 중층 낚시나 내림 낚시를 통해서만 잡을 수 있다. 이런 편견 안 가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어디서도 조금만 생각을 하시면 즐기실 수 있으니까 제가 어디를 가서라도 낚시는 즐거운 시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낚시는 즐거울 락 때시 즐거운 시간이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장비 이용해서 항상 즐거운 낚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